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한때 계룡시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4월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시간당 2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례적인 저온 현상 탓에 배 주산지인 천안과 아산에서는 접수된 냉해 피해 360여 건에 달했는데요. 요란한 날씨가 이어지는 건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 이어지겠지만 낮부턴 서서히 예년의 봄 날씨 되찾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정재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조기 대선과 관련된 지역 상황 알아보죠. 김태흠 충남지사에 이어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번 대선에 불출마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제 오후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고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치가 아닌 대전시정을 완성하는 시장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대전과 세종 경계에 입지하자는 내용 등을 대선 공약에 담아 여야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 8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조기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 경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열흘 정도 고민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이 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10일 충청권 시도지사 회동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회동이 취소된 당일 오후 김태흠 충남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 조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자신은 충남 도정에만 충실하겠다며 이 대선 출마가 정치적 경력이나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에는 친문계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주창하며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충청 대망론은 이번 조기 대선에선 잠잠해지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때 아닌 추위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까지 내리면서 이 농작물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산의 한 배 과수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하얀 배꽃이 과수원을 뒤덮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꽃술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반으로 갈라보니까 안쪽 꽃눈도 까맣게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지난달 하순 높은 기온으로 개화가 평년보다 열흘가량 빨랐지만 지난 주말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을 치자 냉해 피해를 본 겁니다. 이 배 재배 농민들은 이 꽃이 수정할 시기에 냉해가 오면 한 해 농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배 주산지인 천안과 아산에서 접수된 냉해 신고만 벌써 3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면적은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꽃이 일찍 피는 자두나 수확철인 두릅 같은 작물에서도 냉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화기에 냉해를 입으면 작물의 품질 저하는 물론 이 수확량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4월 중순 이례적인 저온 현상에 이 냉해 피해가 확산하면서 과일 수급에 일찌감치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오는 6월까지 최대한 착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간해계를 늦추거나 영양제를 살포해 나무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예.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에 뾰족한 예방이나 대응책이 없어 농민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이변이 매년 체감될 정도로 우리 곁으로 부쩍 다가온 느낌이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아산 신정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왜 갑자기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던 아산시 방축동 신정호 자리에 난데없이 공사장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내부에 원래 설치된 소녀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요. 소녀상이 철거된 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네. 박정기 전 아산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있었던 신정호 공장 키즈가드 조정 사업 때문에 소녀상이 철거된 겁니다. 아산시 측은 박 전 시장의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소녀상은 현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사장 한쪽 컨테이너와 이 자풀 사이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2016년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설치됐지만 이 아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공원이 완성되는 내년 5월까지는 참배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뒤늦게 철거 사실을 한 시민단체는 아산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이 소녀상을 무참히 훼손했다며 항의했는데요. 아산시는 평화의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조속히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체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니까요. 저희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발굴과 보존 작업이 한창인 홍주 읍성에서 이 국내에서 보기 힘든 함정 트랩이 설치돼서 이 확인돼가지고 학계가 좀 주목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조선시대 지역 방어 거점인 홍주읍성의 발굴 복원 작업이 한창인데요. 성곽 흔적을 따라 둥근 구덩이가 이어지는데 그 안에 날카롭게 다듬은 나무 말뚝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조선시대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온 함정, 이 한마갱입니다. 저희 KBS 대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의 흥화진 전투에 나온 것처럼 2, 3m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안에 날카로운 말뚝을 박아놔 이 적군의 기병이 오는 걸 막은 시설인데요. 네. 이 안에선 말뼈나 소뼈 등이 함께 나오면서 실제로 살상용 함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발굴됐습니다. 지금까지 실물 함정은 전남 강진에 있는 전라 병영성에 60여 기뿐이었는데 홍주읍성 동남측 발굴조사 6개월 만에 21기가 한꺼번에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습기가 많은 토양의 특성상 발굴이 확대되면 더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마갱 함정에 쓰인 나무 말뚝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뾰족하게 깎은 원형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또 이번 발굴에서는 고려시대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해자의 흔적도 처음 확인됐는데 그간 기록이 없던 것이어서 인근 하천을 자연해자로 활용했다는 기존 가설도 다시 쓰일 전망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32년까지 멸실된 성곽과 32개 관할을 복원해 이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주읍성 발굴 사업이 이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이 관광자원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기술지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사업은 기업당 10회가량 단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술 향상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최대 6개월 동안 기업에 상주하며 지원하는 기술 닥터 두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대전 기업 정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내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연구 속의 일상, 일상 속의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선보이며 미래 일상에까지 펼쳐질 우수한 R&D 성과들을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역 수출 기업에 농협과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과 경영안전자금 200억 원, 신용보증 대출 300억 원 등 1,0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 지원 대상도 기존 350곳에서 1,350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통상법률상담센터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을 지원하고 수출 관련 행사에 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6도, 세종 15도, 홍성 14도 등 12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K-팝을 대표하는 가수 G드래곤의 노래가 지난주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일이 실제로 이뤄진 건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카이스트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진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준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에서 가수 G드래곤의 노래와 목소리 우주로 송출됐는데요. 당시 현장 분위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여부 궁금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예.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굿모닝 미스터 G드래곤입니다. 카이스트의 우주연구원과 G드래곤 그리고 저희 TX랩하고 함께한 그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특별한 실현이었습니다. 그 G드래곤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G드래곤입니다라고와 그 G드래곤의 음악인 홈 스위트 홈이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로 보내진 건데요. 현장 분위기는 뭐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뜨거웠고 우주로 그 날아가는 순간에는 그 단순한 신호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감정이 우주로 날아간다 그런 느낌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좀 보니까 G드래곤이 막 직접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고 막 촬영하는 영상들이 공개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영상만 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가수 G드래곤이 협업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우주 음원 송출 실험인데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뭐 총장님을 비롯해 저희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금 G드래곤님이 현재 카이스트 초빙 교수 활동 중인데 네. 지금 좀 여러 가지 전 지구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또 그렇죠. 분열하고 힘듦을 겪는 그런 시절에 또 어떤 인류 전체의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하잖아요. 이 작은 푸른 점에 또 예술적 상상력의 힘을 덧대어서 저 지구 밖에서 바라본 우주의 관점에서의 지구를 얘기해보자. 그런 것들이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나사가 했던 그 외계의 기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예술가이다 보니까 그 백남준 선생님이 1984년도에 했던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고 하는 그 국제 위성 프로젝트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보니까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를 좀 바라보자. 그렇다면 이 분열과 갈등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맞습니다. 메시지에 좀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을 우주로 송출하는 것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닙니다. 이 미항공 우주국이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도에 비틀즈 대표곡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송출한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프로젝트인데요. 그때와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이 기술적인 특진, 발전 얼마나 이루어진 겁니까? 당시에 비틀즈는 2008년에 이제 비틀즈의 음악이 나사가 그 X밴드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보냈던 건데요. 431년 광년에 걸쳐 있는 북극성을 향해 쏘았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와 S밴드를 사용했는데 기술적인 어떤 그런 특이에서 출력은 작은 편이지만 사실 G드래곤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그 AI 시각화 영상이라든지 이런 감성을 담은 예술적 메시지 특히 K-팝을 또 전 세계에 알린다라는, 전 세계를 넘어 외계인에게 알린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훨씬 복잡하고 좀 진화된 방식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기술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술적 깊이가 더 더해진 그런 어떤 좀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비틀즈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선 G드래곤이 처음으로 음악을 우주까지 K-팝을 우주에 알린 그런 첫 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특별히 G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이 선곡한 이유 있을까요? 그 GD가 직접 그 음악을 골랐는데요. 네. 어쨌든 GD가 빅뱅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빅뱅이라는 그러니까 그룹. 네. 예. 그 빅뱅이 그 고향이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네, 우주 어딘가 있을 그 외계 네. 생명체를 향해서 지금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G드래곤이 그렇다면 이 홈 스위트 홈을 보낸 이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방향을 그 북극성 방향으로 비틀즈가 쏘았다면 네, 저희는 그 홈 스위트 홈을 사자자리로 보냈습니다. 사자자리. 예. GD의 그
PD의 그 별자리가 사자자리가 그러더라고요. 별자리로.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레글루스라고 하는 그 가장 밝은 별을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지금 언제쯤 도착해요? 정확한 시간 돌아서 네. 이거 그 화성까지 이제 돌아갈 건데요. 실제로는 네. 어떤 그 시적인 상상이 들어 있는 거죠. 어떤 감정과 메시지가 우주 어딘가를 계속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만 날아가고 해도 있다. 좀 설레입니다. 예. 거리 자체가 79광년이면 맞아요. 아주 오랜 기간 날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과정들, 우리 사자자리로 향해서 쏘아 올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저희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우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 안테나가 저궤도 위성, 약 지구 밖에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저궤도 위성하고 통신하는 데 쓰는 장비입니다. 네. 특히 이제 S밴드를 이용해 쏘았는데, 그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이 만든 차세대 소형 위성 기술이 사용된 거죠.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보다는 더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신 부분들인데, 저는 이 자체가 이제 날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단순한 신호의 이동이 아니라 예술적 감정이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는 이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에 특별한 작업을, 예술적인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작업은 네. 어떤 작업이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있는데요. 그건 이 표면에다가 물체의 표면에 빛과 영상을 쏘아서 마치 그 표면이 움직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시각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13m 크기의 안테나 표면에다가 그 드래곤님의 홍채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영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이 하고 있는 것이 그 호흡을 이용해서 무용을 만든다든지, 뇌파를 이용해서 광각의 뇌파를 이용한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를 이용한 입목화 매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홍채를 이용해서 인간의 감정 지도를 만드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번 하면서 경주박물관으로부터 그 천년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에밀리 종소리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연결되어 가지고 G 드래곤의 눈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인류의 감성과 시간의 깊이를 느끼는 그런 약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고자 하는 그런 예술적 실험이었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술적인 실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홍채를 이미지화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홍채는 사실 그 일종의 그 영혼의 거울이라고 불리울 만큼 인간 내 각각의 감정과 정체성을 비추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내면의 어떤 우주를 탐색함으로써 또 외부 세계의 우주와 맞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간이 가진 내면과 그리고 무한한 우주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술과 과학기술이 함께하는 이 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기억나는 에피소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과학기술과 예술이 함께하는 시도이니만큼 네. 진행하는 동안 이제 좀 여러 쉽지 않은 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과 메시지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공학 쪽에서는 정확한 신호와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그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그 리허설을 하기 전까지 작품이 완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어떤 네. 그 그림이 나올지. 그런데 이제 그 전날 밤 리허설을 할 때 다들 모여가지고 네. 이제 그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한 리허설을 하는 순간 다들 감탄을 하시면서 이것은 예술이었구나. 결국 그러니까 다들 그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타령을 하면서 와, 엄청난 예술적 퍼포먼스를 봤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마치 무용을 하듯이, 한국 무용을 하듯이 춤을 추면서, 특히 그 인공위성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테나가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기계 소리를 이렇게 내거든요. 네. 그 기계 소리와 함께 음악 작업, 그 종소리를 이용한 음악 작업을 같이 편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좀 묘한 어떤 뭉클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쏘아올린 그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네. 쏘아올린 안테나는 결국에 2023년 5월에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이 통신하는 교신하고 그런 있는 안테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가 교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교신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그 안테나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안테나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우주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주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받는 수신하는 그 안테나인데 그 안테나를 통해서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지드래곤의 목소리와 음악을 송출했다, 우주로 보냈다 이렇게 예.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어느 순간 또 외계에 있는 생명체가 답변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바라보는 바인데요. 우리가 K-팝의 팬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 2008년도에 미한국 우주국 나사가 이 쏘아 올린 것에 이어서 우리도 큰 성과를 어떻게 보면 이뤄낸 부분인데 앞으로의 좀 계획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예술 작업을 하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특히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고 또 서로에게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이건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생체 신호나 우주 기술, 특히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 실험들을 하고 있고. 사람의 뇌파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조각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뭐 우주를 여행하는 저 밖의 세계까지 상상해 보는 것은 너무 설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 가끔 놓치기 쉬운 인간의 감성이나 뭐 철학적인 어떤 질문들 그런 것들을 예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서요. 과학과 예술이 좀 동등한 파트너로서 만나서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그렇게 실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리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험의 키워드를 좀 두 개로 정리해 보면 우주와 생체 신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생체 신호에 좀 주목하시게 된 이유, 예술에서 영감을 얻게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예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품고 있는 아주 그 미지의 영역을 갖고 있는 세계라고 보거든요. 이 인간의 우주를 탐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외계의 우주는 이제 저희가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뭐 어떤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인간의 우주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호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뇌파라든지 혹은 홍채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감정의 지도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이 어떻게 무용과 반영되어 있느냐 이렇게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신호를 찾는 예술가 그 시도를 통해서 내면을 탐구해내는 인간의 그 복잡성과 모호한 우주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생체 신호를 주목하신 이유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이 주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포착해서 예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인간 내면의 저 깊은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바로 그 신호를 이제 분석하고 포착하면서 그 내면의 깊이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우주에 대해서도 왜 우주를 바라봐야 하는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우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기술이 우주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 예전에 이제 보이저 위성에서 한번 우주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구가 이제 푸른 작은 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작은 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싸움과 갈등과 전쟁과 뭐 수많은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떤 분열이 또 어떤 그 분쟁이 이렇게 조장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좀 더 거대한 상상의 힘으로 저 우주의 세계의 힘으로 바라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어떤 그런 점에서 좀 더 화합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인류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신비롭고 더 정확하게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2탄도 나오나요? 후속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젯밤에 총장님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후속편 준비하셔야겠군요. 예, 빅뱅이 시작될 때의 그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주 전체에. 네. 예,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의 기록들이죠. 그 기록들을 이용해서 우주 탄생의 신비를 또 예술과학적 어떤 그 기술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한번 좀 탐구해보는 그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주의 기록과 그리고 빅뱅의 탄생의 신비를 좀 예술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풀어내실지 저희도 기대하면서 다음번에 네.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중도일보는 충남 미 관세 폭풍 넘자 수출 기업의 1,000억 원 지원을 제목으로 충남도는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족분에 대한 재정 추가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동력 확보를 제목으로 메가시티가 조기 대선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을지 충청권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0대 대선 공약 발표를 통해 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며 대권주자들이 메가시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 충청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신중한 충청민심 참신한 지역 비전 공약 내세워 사로잡아야를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